반갑습니다. 이번 온라인 스토어 관련해서 강의를 맡게 된 비지의 천동주 대리라고 합니다. 이번 교육을 통해서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 스토어는 어떻게 이루어지고 어떤 식으로 운영이 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운영이 가능한지 배워갈 수 있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강의를 시작하기에 앞서서 조금 근본적인 내용부터 한번 짚어보고자 합니다. 저희가 최근 들어 평균 수명도 많이 늘어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퇴하는 나이들이 많이 줄어들고 있습니다. 평균 수명은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일자리는 없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그렇다 보니까 많은 분들께서 창업에 눈을 돌리시고 창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창업을 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그 종류의 폭이 좁습니다. 뭐 카페를 한다든지 혹은 뭐 편의점을 한다든지 그렇게 어느 정도 제한된 영역 내에서 창업을 하시는데, 사실상 창업을 한다 해도 금액대가 참 많이 부담됩니다. 뭐 몇 천만 원에서 몇 억까지 인테리어도 해야 될 것이고 재고도 파악을 해야 되고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는데, 그런 걸 생각한다면 온라인으로 내가 물건을 판다고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께서 온라인은 이미 꽉 찬 시장이다, 더 이상 진출할 수가 없다, 기존에 판매하고 있는 곳들을 내가 이길 수가 없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이 계신데, 아직까지도 온라인 시장은 매년 10%에서 20%씩 꾸준하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서 스마트폰 관련해서 이용자가 늘고 있는 만큼 또 그만큼 더 시장이 더 커지고 있고, 아직도 충분히 진출하기에 좋은 시장이니까 이 시간을 빌어해서 많은 내용들을 습득하시고 조금 더 온라인에 대해서 지식을 많이 배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오프라인으로 창업을 하신다고 했을 때도 금액적으로 부담도 되지만은, 조금 더 생각해야 될 것은 기존에 내가 장사를 하고 있으니까 그 물건들을 오프라인이 아닌 새로운 시장을 통해서 조금 더 판로를 늘린다 생각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온라인 스토어라는 게 단기간에 뭔가 결과가 나오고 끝을 볼 수 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조금 더 마라톤처럼 생각을 해주셔야 되는데, 내가 제품을 사진을 찍고 상세 페이지를 조금씩 내가 직접 만들어서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아무래도 그 통로는 사람들이 알 수가 없을 겁니다. 기존 고객분들을 대상으로 어느 정도 홍보도 들어가야 되고, 내가 홍보비를 조금 더 지출해서 좀 더 마케팅을 해야 하는 부분도 있을 것이고, 만들어 놓는다라고 생각을 한다면 조금 힘든 부분이 있고, 내가 오프라인에서 조금 더 신경 쓰는 것처럼 온라인 또한 내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지 판매가 이루어집니다. 사실상 쉬운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온라인에 주변에서 누구는 뭐 대박이 났네, 뭐 몇백만 원을 벌었네, 몇천만 원을 벌었네, 이렇게 말들을 듣고 시작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주변에서 그런 말 듣고 시작하시는 분들 보시면 그렇게 오래 버티지를 못하십니다. 어느 정도 내가 관심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제품, 내가 어느 정도 지식이 있는 제품을 가지고 내가 제품에 대한 철저하게 조사가 된 이후에 그 제품에 대해서 조금 더 고객분들에게 더 좋은, 우리 제품은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더 좋습니다 라고 어필을 할 수 있을 때 진출하시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좋은 제품 싼 가격에 팔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하면 성공하지 않을까. 사실상 좋은 제품을 싸게 판다는 건 망하는 지름길입니다. 비싼 제품을 팔아야 그만큼 수익이 나고 유지가 될 것입니다. 싼 제품,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있다. 저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뭐가 있을까요? 스마트폰. 삼성에서 스마트폰을, 좋은 제품을 싸게 팔고 있다. 과연 싸게 팔고 있을까요? 어느 한 업체에서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제품들을 가격을, 원가를 조사를 했습니다. 제조 원가는 사실상 10만원에서 20만원 사이입니다. 그러한 제품들이 100만원대에서 팔리고 있죠.
좋은 제품이기는 하나 결코 싸게 팔고 있지 않습니다. 싸게 팔아서는 절대 성공할 수가 없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마케팅을 좋은 제품이지만 비싼 가격이지만 싸게 보이게끔 해야 하는 것이 마케팅의 과정입니다. 사실상 이렇게 얘기하면 너무 속돼 보일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야만이 마케팅을 원활하게 그리고 성공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이번 시간을 들어서 마케팅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지식을 배우시고 온라인에 대해서도 조금씩 배우셔서 좋은 온라인의 첫걸음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작하기 앞서서 저희 온라인 스토어라는 게 생각외로 그렇게 단기간에 승부가 아니다 보니까 내가 당장 만들어야겠다, 뭔가 꾸며야겠다, 완성을 시켜야겠다고 생각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온라인 스토어라는 것은 꾸준하게 관리가 들어가고 내가 관심을 가지고 지속적으로 투자를 하는 곳이지 뭐 한 달 혹은 두 달 이렇게 완성을 시키고 손을 뗀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꾸준하게 내가 배우면서 내가 하지 않았던 경로들을 새롭게 도전해보고 그리고 내가 팔고 있지 않았던 새로운 미끼 상품들을 다시 준비해서 뭐 꾸러미라든지 세트 상품으로 준비를 해보고 그렇게 다양한 과정들이 계속 주기적으로 이루어지면서 조금씩 매출이 늘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야지만이 안정적인 매출이 올라오게 됩니다. 사실상 요즘에 뭐 온라인으로 라이브 커머스 형태로 진행해서 뭐 완판이 되었다 혹은 뭐 홈쇼핑으로 해서 완판이 되었다 이렇게들 들리긴 하지만 사실 그런 제품들은 그렇게 매력적인 제품들이 아닙니다. 가격을 깎고 가격적으로만 승부에 들어가서 많이 어느 정도 물량을 팔았다라고 홍보가 되는 것이지 그 물건들이 지원이 끊긴다거나 기본 가격대로 돌아왔을 때는 상당히 판매하기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제가 준비한 자료들을 같이 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은 온라인 쇼핑몰의 첫걸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이번 시간을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의 첫걸음이 될 수 있도록 희망을 해봅니다.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크게 이렇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오픈마켓과 쇼핑몰. 좀 더 세분화해서 본다면 다양한 게 좀 더 많지만 가장 크게 두 가지로만 나눠보겠습니다. 오픈마켓이라고 한다면 다수의 판매자가 존재하고 다수의 구매자가 존재하는 곳입니다. 그리고 쇼핑몰, 흔히 쇼핑몰이라고 얘기한다면 판매자는 한 명이고 그 한 명이 가지고 있는 제품들을 다수의 구매자들이 구매하게 됩니다. 뭐 배세몰도 있고 다양한 플랫폼들이 있지만 가장 크게는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현재 저희가 진출 가능한 곳은 오픈마켓입니다. 오픈마켓으로 진출하는 것이 초기 투자 비용이 저렴하고 조금 더 저희 제품들을 저렴한 광고비로 많은 분들에게 노출시킬 수 있는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오픈마켓에는 수수료가 어느 정도 많이 나옵니다. 보시다시피 5%에서 25%까지 나와 있는데 내가 광고를 진행한다고 했을 때는 25%보다 훨씬 더 배 이상 나올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조금 더 저희가 전략적으로 조금 더 준비를 잘해서 광고를 진행한다면 좀 더 저렴하게 진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한 내용들을 차차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픈마켓에는 누구나 판매할 수 있고 누구나 구매 가능하고 MD의 역할이 작다. MD라고 한다면 저희가 일반 쇼핑몰에 올라갔을 때는 쇼핑몰에서 담당하고 있는 MD가 제품을 컨택하고 상세 페이지를 꾸미면서 경쟁력 있게 뭔가 더 기획을 할 테지만 오픈마켓은 특성상 저희가 직접 제품을 올리면서 판매가 되다 보니까 MD의 역할을 직접 하셔야 될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MD의 역할은 저희 자신이 되는 거고 옥션 지마켓 11번가 인터파크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이러한 것들이 흔히들 오픈마켓이라고 합니다. 오른쪽 보시면 가격 경쟁이 힘들다. 사실상 이미 오픈마켓에는 어느 정도 가격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뭐 쉽게 얘기해서는 최저가로 형성이 되어 있다 보니까 저희가 단순하게 내가 A라는 상품을 1,000원에 팔고 있다고 한다면 그 1,000원을 그대로
온라인에 적용한다면 그렇게 매력적인 제품이 되지 못할 겁니다. 뭐 흔히들 덤핑 제품들도 많이 있을 것이고 제조사에서 바로 판매를 하고 있는 물건들도 있을 겁니다. 그렇다 보니까 가격을 가지고 승부를 봐서는 쉽지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나만의 브랜드를 가져야 합니다. 내가 간단하게 얘기해서 가장 적합하게는 내가 감자를 팔고 있는데 뭐 경남 감자라고 단순하게 이렇게만 들어간다기보다 직접 농가에서 수확하고 매일매일 들여와서 판매되는 신선한 감자라는 형태로 조금 더 나만의 경쟁력을 갖추면서 제품을 꾸며야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포장하는 것이겠지만 조금 과장을 물론 허위 광고를 해서 안 되겠지만 내가 가지고 있는 나의 경쟁력을 최대한 고객들에게 어필할 수 있는 정도의 문구는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아래 중복 등록으로 경쟁이 치열하다. 사실상 다수의 판매자가 오픈마켓에는 존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팔고 있는 물건들을 똑같이 다른 사람이 판매하고 있을 가능성이 굉장히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만의 제품을 생각을 한다면 결코 쉽지 않을 겁니다. 합병성이 불가능하다. 사실상 구매자들 입장에서는 묶어서 장바구니에 넣어서 충분히 구매가 가능한 부분이 있지만 판매자라고 생각한다면 저희가 오픈마켓도 여러 가지가 있다 보니까 마켓별로 관리를 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저희가 A라는 오픈마켓에 그리고 B라는 오픈마켓에 동시에 입점을 했을 경우에는 그만큼 낚싯대가 하나 더 는다고 생각해서 결코 이거를 번거롭게 생각하지 마시고 마켓별로 구분을 해서 배송이 이루어져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상 광고 마켓이라고 제가 키워드를 하나 적어봤습니다. 지금에 와서 쇼핑몰들을 저희가 구매를 하기 위해서 본다면 아무래도 광고를 피해서 구매하시긴 쉽지가 않을 겁니다. 같이 화면을 보면서 알아보겠습니다. 옥션으로 한번 찾아가 볼까요? 옥션에서 감자를 한번 검색을 해보겠습니다. 감자를 검색을 했을 때 상단에서 감자라고 검색을 함에 있어서도 이미 주목 상품이라고 2개의 업체의 제품이 광고로 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아래에 찬스 쇼핑이라고 해서 5개의 제품들이 보입니다. 이곳은 판매자가 돈을 지불하고 광고를 등록해서 많이 팔렸다거나 혹은 가격이 저렴하다거나 이러한 형태로 노출되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판매자가 돈을 내고 들어오게 되는 공간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저희가 판매자 입장에서는 신규 판매자에게는 유리할 수 있으나 광고비를 많이 지출할 수 없는 영세한 분들에게는 굉장히 불리한 공간입니다. 아래쪽을 보겠습니다. 파워클릭이라고 또다시 여러 업체들이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입니다. 그 아래로 쭉 내려가 보겠습니다. 파워 등록이라고 나옵니다. 마찬가지로 광고입니다. 다시 그 아래로 가보겠습니다. 파워 클릭 라이트 마찬가지로 광고입니다. 자, 그러면 오픈마켓에서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하느냐, 어떻게 생각해서 조금 더 좋은 제품들이 노출이 되고 좋은 제품들이 많이 팔린다면 충분히 수수료로 인해서 충분히 옥션 이분들도 수익을 올릴 수 있으나 왜 이렇게 광고를 많이 진행할까요? 이미 오픈마켓이라는 곳은 경쟁사가 너무나 많습니다. 옥션 말고도 너무나 많죠. 지마켓 옥션, 집1번가, 쿠팡, 그러한 다양한 오픈마켓 경로가 생기다 보니까 순수하게 수수료만으로는 수익이 그렇게 좋게 날 수가 없습니다. 그렇다면 구매자에게 받아가는 수수료도 있지만 판매자에게도 수수료를 광고비를 통해서 새로운 수익 창출을 하게끔 하는 오픈마켓의 정책입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생각을 해보자면 광고가 많다. 구매자 입장에서는 좀 더 효율적인 구매가 불가능하다.
그렇게 본다면 아무래도 이러한 오픈마켓은 앞으로 점점 도태될 것입니다. 구매자들 또한 이러한 광고라는 것을 어느 정도 인지하고 있는 도중이고, 앞으로 광고가 없는 오픈마켓들이 아무래도 조금 더 성장을 할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고, 사실상 옥션과 지마켓은 현재 국내 시장에서 발을 뺏은 상황입니다. 이미 이베이 코리아라는 곳에서 옥션과 지마켓을 인수를 한 상태고, 이미 창업자는 발을 뺀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조금 더 광고가 판치지 않는 오픈마켓을 대상으로 들어가야 되면서, 광고가 전혀 없어서는 안 됩니다. 신규 업체라는 조건을 생각을 한다면 광고가 전혀 없이 이미 수백 개, 수천 개, 수만 개 팔린 업체들을 제끼고 내 상품을 판매를 한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힘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광고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많이 되어 있지 않은 곳, 저는 개인적으로 네이버를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돌아와서 이렇게 광고가 왜 많이 생기게 됐냐라는 부분과 함께 저희 나라에서 온라인 쇼핑몰이라는 게 어떻게 이루어졌느냐라는 것에 대해서 한번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합니다. 저희 나라는 1996년까지만 해도 이전에는 홈쇼핑만을 통해서 고객들이 주문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집에서 TV를 보면서 전화를 하고 그렇게 결제를 하고 물건을 받게 되었죠. 하지만 이때 인터넷 상거래법이 처음으로 나오게 되면서 인터파크와 롯데컴에서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을 하게 됩니다. 사실상 워낙 좋은 시장이다 보니까 금방 TV 쇼핑몰보다 매출액이 역전되는 상황을 연출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처음부터 시작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몇 년 내로 인터파크와 롯데컴에서 좋은 수익들을 거두면서 돈이 된다라는 인식이 생기게 됩니다. 온라인 시장이 돈이 된다. 그 말은 대기업들이 뛰어들게 되겠죠. 2006년부터 해서 2010년까지 정말 대기업들이 진출을 많이 하게 됩니다. 진출을 하면서 진출하는 것까지는 좋은데 처음에는 굉장히 좋았습니다. 여러 가지 오픈마켓들이 생기고 가격 경쟁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면서 점점 가격은 내려가고, 물론 제품의 질 또한 떨어지겠지만 워낙 경쟁이 심하다 보니까 제품도 좋으면서 가격도 저렴한 물건이 꽤나 있었습니다. 이때만 해도 TV를 들어보시면 옥션이랑 지마켓 정말 광고들 많이 보셨을 겁니다. 물론 그러한 광고비들이 저희 제품 수수료에 녹아 있긴 했지만 생각 외로 좋은 시장인 시기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또 이렇게 경쟁이 치열해지다 보면 도태되는 기업들도 있기 마련이고 여기서 살아남는 기업들도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한 곳이 현재로 봤을 땐 네이버 쇼핑이 가장 경쟁력 있고 전시성 있게 살아남은 상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매출액만 보아도 네이버 쇼핑은 꾸준하게 늘고 있으면서 옥션과 11번과 지마켓은 꾸준하게 매출이 떨어지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수수료 또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4%에서 저렴하게는 1%에서 10% 사이를 왔다 갔다 합니다. 옥션과 지마켓, 쿠팡, 11번가 10%에서 20% 사이에 왔다 갔다 하게 됩니다. 수수료만 생각해 보아도 네이버가 좀 더 저렴합니다. 사실상 이렇게 오픈마켓이라는 것이 경쟁력이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것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꾸준하게 소비자층이 늘고 있고, 저희가 스마트폰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데 스마트폰 이용자들이 늘면서 자동적으로 온라인 쇼핑몰 시장은 커지고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지금까지는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어느 정도 컴퓨터를 통해서, PC를 통해서 내가 상세 페이지를 보고 제품을 구매하고 혹은 비교 검색을 하고 이렇게 시장이 이루어졌다면, 현재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에서 내가 필요한 단어를 검색을 하고 거기에서 보이는 제품들 중에 어느 정도 내가 평소에 생각하던 상식의 선에서 좋다고 생각되는 물건들을 구매를 하실 겁니다. 그러다 보면 점점 구매하기가 간편해지고 편리해집니다. 이미 스마트폰은
여러 은행들과 연동이 되어 있다 보니까 버튼 한두 번 누르면 자동으로 결제까지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있으면서 예전에 PC를 사용했을 때는 공인인증서라든지 뭐 결제하는 게 굉장히 그렇게 간편하진 않았습니다. 좀 더 이용자 입장에서도 간편해지고 좀 더 스마트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자연스레 온라인 쇼핑몰은 점점 더 점유율을 올라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요즘에 코로나 때문에 많이 힘드실 겁니다. 그렇다면 코로나 때문에 다들 힘들어졌다고는 하지만 생각 외로 잘 되는 품목들도 있을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제가 한번 가져와 봤는데 개인 위생, 마스크, 손 세정제, 위생장갑, 항균 스프레이, 뭐 공기 청정기, 모니터 전체적으로 봤을 때 우리가 집을 벗어나지 않으면서 필요한 그런 제품들로 보입니다. 집에서 TV를 본다거나 혹은 뭐 컴퓨터로 게임을 한다거나 집에서 홈 트레이닝을 한다거나 집에서 요리를 해서 음식을 먹는다거나 그러면 충분히 아직까지도 저희 시장 물품들은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쇼핑몰의 정의, 인터넷 쇼핑몰은 전통 시장과 같은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고 국경이 없다라는 특성을 지닌 가상 공간에서 존재하는 가상 상점을 말한다. 자, 시간적, 공간적 제약이 없다. 이 말은 저희가 시간적, 내가 물건을 올려놓고 마케팅이 이루어지고 원활하게 운영이 된다면 내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그 누군가는 저희 제품을 보고 구매를 할 것입니다. 공간적 제약, 물론 내가 오프라인으로 장사를 하고 있다고 해도 내가 굳이 새로운 사무실을 들이거나 새로운 직원을 뽑거나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충분히 운영이 됩니다. 국경이 없다라는 것은 저희가 국내 아닌 해외에서도 충분히 구매할 수 있겠지만 저희가 그거는 또 추후에 다른 시간을 통해서 교육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점은 가장 크게 초기 비용이 없다. 사실상 온라인 쇼핑몰이라고 한다면 저희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도 사진을 찍고 내가 블로그에 글을 적는 것 같은 형태로 글을 적고 사진을 올리고 이 제품에 대한 가격을 적고 간편하게 구축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초기 비용이 없다. 사업 실패에 대한 리스크가 작다. 내가 온라인 쇼핑몰에 진출을 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리스크가 있으면 어쩔 수 없을 겁니다. 하지만 온라인 쇼핑몰은 잘 안 된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데미지를 줄일 수 있는 부분이 많습니다. 내가 스마트폰 하나만 가지고 시작을 했다 보니 리스크가 없을 수밖에 없겠죠. 제품 주문이 안 들어온다 한들 운영비가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충분히 장기간을 두고 유지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장기간 유지를 할 수 있다는 말은 그만큼 충분히 내가 전략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길다 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적, 공간적 요소에서 자유롭다. 방금 말씀드린 내용 그대로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인터넷 쇼핑몰이라는 곳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신다면 생각 외로 단점도 꽤나 있을 겁니다. 고객 응대, 사실상 처음 저희가 온라인 마켓을 시작하고 물건을 팔 때는 그렇게 문의라든지 고객 전화가 많이 없을 겁니다. 그럼에도 어느 정도 자리만 잡게 된다면 생각으로 전화가 계속 올 겁니다. CS 전담 요원을 하나 앉혀야 될 정도로 꽤나 번거로운 작업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잘 되고 난 이후의 부분이다 보니까 그게 지금 걱정할 부분은 아닙니다. 배송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제품을 택배라는 형태로 보내야 되다 보니까 어느 정도 용기를 사야 하는 부분이 있고 용기 또한 제품들의 크기별로 어느 정도 준비를 하셔야 할 겁니다. 하나만 구매했을 때는 작은 용기가 필요할 것이고 한 3만원 이상 어느 정도 여러 가지를 묶어서 샀을 경우에는 어느 정도 큰 박스가 필요할 것입니다. 박스 같은 경우에도 빈 공간이 많게 되면 내부의 물건들이 움직이면서 파손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 고객이 열어봤을 때 저희가 발송하는 그러한 형태의 모습을 유지를 하지 못한다면 구매자 입장에서도 꽤나 기분 나쁠 수가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홍보 비용 같은 경우에도 저희가 온라인이다 보니까 운영하면서 어느 정도
홍보비,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야 하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이런 단점들도 존재할 수 있지만 온라인이라는 곳은 저희가 판매하면서 판매한 판매 이력이 조금씩 쌓여갑니다. 사실 저희가 뭐 일주일에 한 개씩 판다고 한들 아무리 많이 판매가 이루어지지 않아도 그 이력들은 조금씩 쌓여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는 분명히 뭐 주문이 많이 안 들어올 겁니다. 그렇지만 뭐 일주일에 하나씩 2달간 유지했다고 치면 8개의 구매 이력을 남길 수가 있겠죠. 8명이 구매를 했다면 그중 3분의 1 정도는 리뷰라는 것을 적어 주실 겁니다. 충분히 좋게 포장을 하고 제품 발송을 하고 고객 관리, 물건을 배송하고 난 이후에도 고객분에게 전화를 한 통 한다든지 물건은 잘 받으셨습니까? 좋은 제품 골라드렸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같은 형태로 조금 더 신경을 써서 관리를 한다면 구매하신 분들께서는 아마도 제품 리뷰를 적어 주실 겁니다. 그렇게 판매 이력이 쌓여가고 리뷰가 쌓여간다면 아무리 대기업 혹은 이미 시장에서 10년 이상 온라인 쇼핑몰을 운영을 하고 리뷰가 많이 쌓였다 하더라도 충분히 우리의 고객들이 중성 고객으로서 좋은 리뷰를 남기게끔 만든다면 충분히 그런 분들을 이기고 저희 제품을 팔 수가 있을 겁니다. 제품 관리 100g의 제품을 120g씩 제공, 덤 상품을 끼워준다거나 쪽지를 적어서 붙인다거나 열어보기 좋게 포장을 한다거나 물론 이렇게 조금 더 신경 써서 발송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염두에 두셔야 하는 것이 100g의 제품을 120g씩 넣었다고 해도 간혹 고객분들께서 무게를 달아보는 분들도 계시지만 대부분은 달아보지 않으실 겁니다. 그러한 경우에 우리가 조금 더 신경을 써서 제공했다는 것에 대해서 고객께 어필을 해야 합니다. 내가 120g씩 아무리 좋다는들 구매자가 이것을 모르고 느끼지 못한다면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자동적으로 쪽지를 하나 적어서 붙이는 것은 기본적으로 수행이 되어야겠죠. 충분히 고객에게 어필을 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는 것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나라 특징이 사계절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품들도 주기적으로 바뀔 것이고 그러면 고객들이 구매하는 제품들도 분명히 계절별로 선호하는 제품들이 나뉠 겁니다. 그러면 거기에 맞게 세트 상품을 준비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일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트 상품은 간단하게는 고객에게 좀 더 저렴하게 제품을 제공할 수도 있지만 고객에게 좀 더 미끼 상품을 제공함으로써 저희가 판매하고 있는 A 또는 B가 아니라 C, D와 같은 제품들을 노출시킬 수 있는 아주 좋은 제품입니다. 10,000원 혹은 20,000원 세트 상품 만들기. 사실상 구매자 입장에서 30,000원 이상 넘어갈 때는 구매할 때 꽤나 고민을 많이 합니다. 좀 더 합리적으로 조금 더 저렴하게 혹은 다른 제품들은 비슷한 제품은 더 좋은 게 없을까라고 찾아볼 수 있는 부분이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10,000원 혹은 20,000원 언저리에서의 제품들은 그렇게 저희가 철두철미하게 조사하면서 구매하는 제품들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필요한 곳에 필요한 제품만 맞다면 손쉽게 구매할 수 있는 가격이면서 이러한 제품들을 우리는 미끼 상품으로 이용을 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시작하셨을 때 아마 이렇게 배송을 해야 한다라고 생각은 하실 겁니다. 그런 생각으로 이렇게 준비하는 게 굉장히 번거롭습니다. 뭐 손님은 오고 계속 문의는 오고 뭐 장사해야 되고 청소해야 되는데 이렇게 택배 쌀 시간이 어디 있어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꾸준하게 관리만 잘 이루어진다면 구매 이력이 쌓이고 우리 제품이 꾸준하게 우리가 잠을 자는 그 순간에도 판매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이기 때문에 지금 보이시는 사진과 같이 최대한 깔끔하게 배송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사진들처럼 준비를 하셔서는 안 될 겁니다. 그리고 배송하는 데 있어서도 우리가 터질 수 있는 제품도 있을 수 있고 충분히 제품 사이즈와 다르게 박스를 크게 준비한다면 왼쪽에 보이는 사진처럼
구겨지는 상황도 충분히 나올 것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온라인으로 시장에 처음 딱 진출했을 때 생각해야 될 부분이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그런 부분들을 제가 어느 정도 요약을 해봤는데 스텝 1부터 한번 차근차근 같이 보겠습니다. 신규 고객 및 점포 홍보. 물론 처음에 저희가 점포를 만들었을 때는 스마트 플레이스 혹은 모두 홈페이지 이러한 부분들은 모두 무료로 이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이와 같은 키워드로 검색만 하시면 회원가입을 통해서 저희가 충분히 무료로도 홍보를 할 수 있습니다. 무료로 홍보를 할 수 있는 매체는 전부 다 이용을 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저렴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 인플루언서, 키워드 이러한 부분들은 기본적으로 해주시면서 여기에 없는, 남들은 하지 않는, 그리고 나만의 마케팅을 조금씩 만들어 가시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여기에 있는 내용들은 무조건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제가 구매자라고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그런데 저는 다소 소심해서 판매자에게 직접 전화하기는 싫습니다. 그렇지만 A라는 제품을 봤지만 A와 비슷한 A-1이라는 제품이 있는지 문의하고 싶다면 저는 전화를 하기 싫으니까 카톡을 보낼 수도 있고 네이버 톡톡으로 보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러한 경로가 없다면 저는 바로 다른 제품을 찾으러 나서겠죠. 이러한 것처럼 고객의 입장이 되었을 때 고객이 사용할 수 있는 모든 플랫폼은 구축을 해주셔야 합니다. 신규 고객 확보 네이버 톡톡 파트너. 네이버 톡톡이라는 것은 카카오는 카카오톡을 이용하고 있죠. 네이버에서는 네이버 메신저로 네이버 톡톡이라는 것을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왜 카톡으로 연동시켜 놓으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가장 추천드리는 판매 플랫폼은 네이버이고 네이버는 카카오와 경쟁사입니다. 카카오는 다음에 있고 네이버는 네이버에 있겠죠. 경쟁사다 보니까 연동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이버 톡톡은 꼭 하나 만들어 주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신규 고객 및 점포 홍보, 단골 관리, 카카오 플러스 친구, 판매 촉진, 인스타그램 마케팅, 페이스북 마케팅, 네이버 블로그. 기본적으로 이러한 부분들을 구축을 해주셔야 하는 게 내가 아무리 뭐 감자라고 예를 들었을 때 내가 직접 농가와 계약을 해서 농가에서 매일매일 가져다 오는 감자라고 한다고 해도 상세 페이지만으로 어필하는 것은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저희가 상세 페이지에는 어느 정도 기본적인 틀이 존재합니다. 요즘에 스마트폰으로 제품들을 많이 구매하는데 그러면 고객의 입장에서 스마트폰 플랫폼에 맞는 형태로 상세 페이지가 제작이 되어야 됩니다. 간단하게 생각한다면 스마트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위에서 아래로 손가락을 이용해서 스크롤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슥슥 내리다 보면 그러한 행동에 최적화시켜서 글자는 조금 더 크게, 사진은 가로가 아닌 세로의 형태로 올라가는 것이 좀 더 좋을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을 생각을 하시면서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렇게 상세 페이지를 꾸미게 되면 생각 외로 내가 넣고 싶은 모든 내용들을 넣을 수가 없습니다. 나 밭에 나가서 뭐 땀 흘리면서 농사하는 그런 사진도 올리고 싶고 직접 내 손으로 만드는 모습들도 보여주고 싶지만 그러한 내용들을 모두 올리게 되면 상세 페이지가 쓸데없이 길어집니다. 사람들은 쓸데없이 긴 상세 페이지를 모두 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블로그를 통해서 충분히 홍보하는 마케팅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매출 성장 및 신시장 개척, 인플루언서나 키워드 마케팅, 데이터 분석, 구글, 네이버 판매 리포트. 여기서 가장 좀 눈여겨봐 주셔야 하는 게 키워드 마케팅인데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네이버 쇼핑 혹은 파워링크 같은 부분을 저희가 이용을 할 수 있습니다. 요즘 같은 경우에는 파워링크가 꽤나 주춤한 추세입니다. 그래서 네이버 쇼핑 키워드 광고를 같이 곁들여서 해주셔야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음 시간에 제가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시간이니만큼 저희가 대략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너무 어려운 부분들도 있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너무 간단하다, 내가 알고 있는 내용이다, 지루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겁니다. 다음 시간에는 조금 더
어려운 내용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디테일하게 내용들을 한번 바라보려고 합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상세 페이지를 어떻게 꾸미느냐, 상세 내용을 어떻게 넣느냐에 따라서 노출되는 빈도가 바뀝니다. 이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들여보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저 시간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